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가 특별법 꼭 한번 보세요. 전번주에 했던 거 오늘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지부터 이제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일 전에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또는 일방적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자, 임차인만 보호하는 규정이죠. 땡땡. 주임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 같은 말 계약이죠.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무효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야. 거꾸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무조건 이제 주임법 상위법 공부할 때는 계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그걸 무슨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편면적 강행 규정 또는 일방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주임법 공부할 때는 항상 임차인만 보호하는 법이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항상 기억할 게 특별법은, 자,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자, 일반법은 모든 일반인에게 다 적용되는 법. 예컨대 민법이죠. 자, 민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자, 외국인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자, 특히 특별한 사람을 보호한다. 특별한 사람. 쉽게 해서 임차인만 보호한다는 거죠. 임대인은 보호는 안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특별한 사항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특별사항. 쉽게 해서 주택임대차는 주택만 보호됩니다. 주택만. 근데 이제 우리 일반법, 민법은 뭐 주택이든 또는 토지든 동산이든 다 적용되는데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만 적용돼. 이걸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그럼 또 가보자. 자, 그러면 적용 범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적용 범위 1.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돼. 이걸 줄여서 주택이라 그래. 주택. 자, 반가로 1번. 반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읽을 때,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제 쌍가로 1번이라 그래요. 이거는 반가로 1번. 자, 1번. 보통 이제 책을 쓸 때 이렇게 돼요. 자, 1. 큰 타입 1. 다음에 이제 1. 반가로 1번. 그 다음, 양가로 1번.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제 키역으로 가든지 뭐 A로 가든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괄호를 한 개도 안 쳐. 두 번째는 반가로 치고, 세 번째는 양가로 또는 쌍가로라고 하죠. 치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이 순서에 항상 이렇게 책을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책 보면 이제 이 사람 책을 쓸 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적용 범위가 1. 주거용 주택입니다. 반가로 1번.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줄여 주택이라 그래. 주택의 전부 또는 특히 동그라미 일부 임대차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합니다. 자, 방 한 칸에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방 한 칸. 방 한 칸 임대차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단독주택에 임차 들어갔는데, 자, 우리 임차인이야. 들어갔는데, 여기에 뭐 창고가 있다. 창고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경매 넣는다는 거죠. 다음, 방가로 1번에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은 실지 용도로 판단합니다. 실지 용도.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입니다. 그 창고인데도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돼요. 더 가난한 사람 많이 보호하겠다는 거야. 읽어보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가 바로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해야 됩니다. 자, 공부에는 창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주임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3번은 주거용의 판단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야. 계약 체결할 때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에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자, 큰 2번 조심. 주택 대지도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주 나와요. 대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여기 이제 토지, 갑의 토지에,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에 임차를 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제 건물 임차이냐, 땅은 빌린 게 아니에요. 건물만 빌렸단 말이야. 원칙은 이제 민법에 의하면 건물 임차니까 건물에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 이제 주임법은 임차인을 더 많이 보호하려고 이 대지까지도 주임법을 적용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선 변제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이 이제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자, 조심해야 돼.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을 때 얘기입니다. 자, 경매에 들어가니까 건물에서는 1억 2천 1억 2천에 2억을 하죠. 2억에 건물에 2억에 경락이 되고요. 다음 토지는 항상 경매 들어가면 땅하고 건물은 별개로 경락되는 거 나옵니다. 왜냐면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우리 매매할 때도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는 1억에 경락이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만 미친다면 이 을은 이 건물에서 9억을 배당받아야 돼요. 근데 땅까지 같이 미치니까 안분비례죠. 2대1로 경락됐잖아. 야, 건물에서, 자, 2대1. 건물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을 받고 땅에서 3분의 1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받겠어요? 자, 다 받는다면 여기서는 6천만 원 받고요. 여기서는 3천만 원을 받아야죠. 이렇게. 이걸 안분비례라 그래. 안분. 땅하고 건물이 안분비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 땅에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3번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줄여보세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우리가 보통 미등기 전세 같은 말 채권적 전세예요. 미등기 전세. 자, 등기하지 않은 전세 미등기 또는 채권적 전세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권하고 달라. 전세권은 물건이잖아. 이건 채권이에요. 자, 이거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임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같은 말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이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적용한다는 거야. 준해서 적용한다. 이 경우는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봅니다.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지한다. 자, 우리가 이제 순수한 임대차는 보증금 얼마에 1억에 월차임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임대차죠. 근데 임대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게 채권적 전세. 이것도 임대차 일종이에요. 이거는 그냥 전세금 2억 이렇게 하고 월세 안 주잖아요. 이게 채권적 전세입니다. 근데 등기는 안 한 거죠. 전세니까. 등기하면 전세권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이 전세금을 물어본다? 보증금으로 본다 이거예요. 다음 4번은 차후에 가고 5번. 자, 법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인에게는 원칙은 주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법인은 부자들이니까 회사잖아, 회사. 자, 회사에게는 주임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3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공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지방공사, 예컨대 경북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 요 3군데는 예외적으로 서민한테 임대를 많이 놓으니까 이 3군데는 적용이 돼요.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자, 다음 6번 조심해야 돼. 6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줄이면 일시 임대차라 그래. 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런 일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한두 시간 우리 모텔이나 호텔 임대하죠? 그런 경우는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자,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항상 그러면 특별법은 왜 만들었냐 이거야. 왜 특별한 법을 만들었냐. 그거는 이제 우리 주임법을 만들 이유가, 주임법은, 자, 임차권은 주택 임차권이잖아.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 그 채권의 특징은 채권 항상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권리죠. 이건 용익 채권이잖아. 사용 수익 시켜달라는 청구권이에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이게 채권이에요. 그 다음, 자, 경매 들어가면 경락대금, 자,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게 채권의 특징이에요. 채권은 항상 평등이야. 채권자는 평등하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채권은 평등해. 우선적으로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항력 없습니다. 둘이 사이의 관계니까.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주임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요 대항력을 인정하고 우선 변제권 인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 보죠. 주임법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 주임법, 상위법 똑같아요. 상가임대차도 명칭만 상가지, 주임법 95%는 똑같아요. 차이가 5%만 달라. 첫째, 대항력. 대항력을 인정하겠다. 대항력 요건.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나 공매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요건. 우선 변제 요건.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항요건하고 우선 변제받게 한 요건. 자, 우리 전번에 애웠지만 이제 반드시 애워야 돼. 대항요건은 두 가지야. 대항요건 첫째, 이 주택을 인도받고, 자, 인도받는다는 것은 이사 들어갔다는 거죠. 인도 개념이 뭐였죠? 너는 점유에 이전받는 거죠. 점유 이전받는다. 즉 이사 들어갔다는 거죠. 이 동사무소 가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 가서 주민등록을 해야 돼.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 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면 그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다음 날 같은 말은 이익일이죠. 이익일. 이익일 0시에 대항력 갖춰요. 이익일 다음 날 0시에.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갖춘 거하고 못 갖춘 거 차이가 보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건물에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자, 우리 보증금 1억에, 보증금 1억에, 항상 공부할 때 우리 임대차는 보증금 1억을 합니다. 기억하시게. 보증금 1억에, 자, 계약기간 2년. 2년으로 임대차 계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이 사람 들어갔어. 인도는 받았어요. 이 사람 들어갔어. 자, 2월 1일 이사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아직 주민등록을 안 했어요. 전입신고 안 했어. 뭐 대항력 못 갖추었잖아. 그러면 이제, 자, 을이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 정했어요. 갑이 바로 그 다음날 한 2월 한 2일 날 바로 팔아버려. 아니면 3월 뭐 1일 날 팔아도 마찬가지고, 팔고 변한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등기했죠, 당연히?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소유권자, 물권자잖아. 이 사람은 채권자고. 채권자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 갑에게만, 자, 사용 수익 청구를 합니다. 병한테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소유자니까 뭐해? 소유자는 직접 이 물건을 마는 사람이야. 소유권이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살려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럼 병이 와서 야, 너 뭐야? 웬 개벽다오야? 너 나가라. 그러면 쫓겨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항력이 없어서 그래. 뭐 쫓겨나가지고 이제 갑한테 보증금 받아야 돼요. 갑이 보증금 있으면 되는데 보증금 뺏자라 그러면 꽝이지. 이 사람 이사비용 같은 거 자기가 다 내야 되죠. 얼마나 불쌍해요. 하루 만에 이제 이 추운 겨울에 그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자 어떻게 해요? 명도해가지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하면 즉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이제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한 개 묻어 갖추면 되죠?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전입신고를 했어요.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딱 하면 그 다음날 2월 2일 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을 치러갑니다. 새벽 0시에. 그럼 이 사람이 2월 2일 날 팔았어요. 등기는 최소한 언제 하겠어요? 9시에 돼야 등기 하죠? 이 사람 새벽 0시고 얘는 9시니까 이 사람 이겼잖아.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개기는 거지. 이게 대항력이야. 그럼 이제 2년 지나가지고 돈을 누구한테 받냐? 병한테 받아, 보증금을. 자, 원래는 이제 대항력을 안 갖추었다면 갑한테 받지만 대항력 갖추었으니까 제3자한테 보증금 청구합니다. 조금 더 나와요. 이게 대항력이야. 자, 대항력은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제3자한테 안 쫓겨나는 게 대항력이에요. 아무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만약에 병한테만 얘기했지만 병이 뭐 정한테 막 여러 사람한테 팔았어. 여러 사람이 팔아도 안 쫓겨나는 거야. 그 맨 마지막에 만약에 A가 소유자다. 그럼 이 사람한테 보증금 받고 나오는 거예요. 보증금 안 주면 이 사람 나가면 돼. 이게 대항력이야.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은 경매 들어갔을 때, 자, 이 임차 보증금을, 자, 순서대 우선, 이 순서. 자, 만약에 이 사람이 1순위다.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 만약에 2순위였다. 그러면 3순위, 4순위보다,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지만, 이 선순위보다는 늦게 받아야 돼. 그걸 우선 순서로 변제권입니다. 자, 그럼 우선 변제권 조심해야 돼. 경매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갔을 때 얘기야. 평상시는 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경매에서. 자, 우선 변제 요건은 일단 NDI 대항력 갖추고. 자, 먼저 대항요건 두 가지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갖추고 and 여기다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임대차 계약서에 여기다 확정일자를 딱 받아. 확정일자인 동사무소 그냥 꽉 받으면 이제 이게 공문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증금 1억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경매 들어가는 이 확정일자를 만약에 2월 1일에 받았다. 그럼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걸 두 가지 다 갖춘 때는 자, 이거하고 이제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이게 저당권보다 더 빠르면 먼저 받고 저당권보다 나중에 되면 후순위로 받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대항력 요건은 뭐라고?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 그다음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3개죠. 인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죠. 자, 그걸 보러 갑니다. 1번 대항력 요건 양가로 1번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2개 외워야 돼.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동그라미 쳐. 다음 날부터. 언제부터요? 다음 날. 한자로 써서 2길이야. 2길부터 그래 정확하게 0시 2월 1일 날 주민등록 했다. 그러면 2월 2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이 경우 기억합시다. 줄거보죠. 전입신고한 때에 주민등록된 걸로 동그라미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지한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간주합니다.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동사무소 공무원이 낮술 한 잔 먹고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 주민등록표에 기재를 안 해도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간주해서 빨리 대항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방가로 2번 간접 점유의 경우 대항력. 이걸 외워야 돼.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자, 이거 찾아 나옵니다. 전대차가 나오면, 자, 전대차는 임대를 두 번 놓는 거죠. 보죠? 아비, 이 집을 이제 을한테 임대 놨어요. 임대차. 그러면, 자, 집주인을 임대인. 새 들어간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임차인이 다시 한 번 더 임대 놓죠. 그러면 이 임대차하고 이 임대차가 두 개니까 이걸 전대차라 그래요. 굴러서 구를 전자, 우리 자전 갈 때 그 전자야. 굴러서 대차했다는 거예요. 전대차. 그럼 어른 이제 전대인이라 그래요. 이제 하면 임대인, 전대인. 둘이서 보면 임대인, 임차인이지만 이렇게 을과 병이 보면 을은 전대인이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집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병이잖아요.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직접 살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자가 되고 얘네들은 간접 점유자가 되죠. 이럴 때는 자, 주민등록을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찾아 나옵니다. 전대를 놓으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갖춥니다. 상가도 똑같아요. 자, 읽어보죠. 자, 간접점유의 대항력 전차인 병명이 주민등록해야 돼요. 읽어보면 워낙 자주 나와. 주택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성낙을 받아야 돼. 전대 놓으려면 성낙을 받아. 이걸 적법이라고 그래. 적법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바로 전차인 병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 병의 주민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들도 제3자에게 대항력 시작합니다. 자, 전대를 놓으면 누구 앞으로 주민등록 해야 된다고? 전차인 병명의로 주민등록 해야 돼요. 임차인 을명의로 주민등록하면 꽝이야. 자, 이제 방가로 2번 주민등록의 유효성 판단입니다. 항상 주민등록은 1. 전입신고시 기준이야. 전입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심. 가족명의 주민등록도 유효해요. 자, 땡땡.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해요. 자,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 임차인 아버지 또는 임차인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은 자, 배우자 명의든 자식 명의라도 된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도 유효해요. 읽어보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자, 이제 양가로 3번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 주택 종류별로 주민등록. 여긴 1번, 2번 구별 잘하세요. 뭐 워낙 중요하니까. 자, 보죠. 자, 주임법을 왜 배우느냐.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이잖아.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 자, 전입신고는 이 주택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구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 자, 단독주택은 10원을 정확하게 기재해요. 10원. 10원을 정확하게 땅번지 10원. 자, 그 다음 공동주택은 조심해요. 10원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10원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과 호수를 정확하게 해요. 동과 호수. 동호수를 정확하게 규제해야 돼. 이게 이제 틀리면 꽝이야. 대항력 없어요. 자, 대항력 없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도 못 갖춘다는 거죠.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야. 다가구용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원룸 얘기예요. 원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 바로 밑에 나오죠. 10원만 기재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원룸은 단독이니까 지분만 기장 충분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공동주택은 우리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은 자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 그걸 잘 기억해야 돼. 동호수. 자 2번 공동주택 한번 읽어보죠. 땡땡.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를 표시해야 되는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으로 다음 장 주민등록하면 꽝이야.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의 특정 동호수의 주민 주소가 된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다. 꽝이라는 거예요. 대항력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더 중요한 거. 양으로 4번.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발생 및 동그라미쳐 존속 요건입니다. 자,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계속 가지는 존속 요건이야. 그럼 언제까지 존속하냐고 언더라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당여부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자, 이 건물이 이제 경매 들어가면 이제 법원에서 집행법원에서 언제까지 돈 달라고 배당을 요구하라고 종기를 정해줘요. 우리 전무주에 우리 기간에서 배웠죠. 기간에서 시기 종기 배웠잖아요. 그죠? 종기 배당 요구 마지막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주민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절대 이사 나가면 안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방가로 4번 내려와서 대항력 발생 시 아까 했죠? 2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체득합니다. 오전 0시. 그 다음 5번도 중요. 면책적 인수입니다. 면책적 인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자, 면책적 인수. 자, 갑이 이제 임대인, 어림차인. 자, 보증금 1억에. 자, 어리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있었어요. 즉 인도와 주민등록 했어요. 2월 2일 날. 그러면 2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기간은 2년 했다고 했죠. 근데 갑이 이제 2년 되기 전에 팔았어요. 뭐 한 2월 2일 날 0시인데 한 두 달 있다가 4월 달에 뭐 4월 2일 날 팔았어. 벽이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 사람을 양도인 소유권 팔았으니까 소유권 샀으니까 양수인이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병은 이 임대인의 지위 성계인이 돼요. 임대인 갑의 지위를 성계한 걸로 본다. 지위 성계인이 됩니다. 지위라는 것은 권리 의무야. 권리 의무.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돼. 즉 면책이 됩니다. 면책, 소멸이 되고, 자, 병이 이제 보증금 채무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면책적 인수인이라고 그래. 갑을 면책시키고 자기가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병이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갑은 보증금 채무 소멸됩니다. 자, 가보죠. 면책적 인수 땡땡. 임차주택의 양도시 양수인 병이라고 놓고 병의 임대인 지위 성계하게 됩니다. 땡땡.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이야. 병 가로 열고 기타 임대할 권리 성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권 권리 의무를 성계한 걸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 법 조문 가지고 당구장 표시가 바로
판례입니다. 자, 단고점이 2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줄거세요. 대항력을 갖춘 후가 포인트야. 대항력을 갖춘 후. 아까 대항력 2개 뭐였죠? 인도 및 더하기 주민등록이죠.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앞에다 병에게로 적어. 병에게 이전되어 그 양수인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심표. 임대차 보증금 1억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다. 고로 양도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면책된다. 잘 기억해야 돼. 자, 대항력을 갖추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나중에 계약기가 만료되면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양수인 병한테 받아야 돼. 옛날 소유자 갑에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걸 무슨 인수라 그래? 면책적 인수. 차주 나와. 객관 뭐라고 나오냐면,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청구한다. X.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한다. X. 갑과 병에게 청구한다. X. 오로지 누구한테만?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4번 좀 중요히 표시해 놓고 경매와 대항력 오늘 조금 이따 하고요. 제 4절대로입니다. 보증금 회수하고 우선 변제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1번의 제목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강제경매 신청했을 때 집행개시 동그라미 쳐, 특칙 동그라미 쳐. 특칙.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집행개시 특칙. 원래 이제, 자, 이겁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의무는 뭐냐면 임차물 반환해야죠. 임차물 반환 의무.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죠. 1억. 이게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우리가 계약법에서 동시이행 관계 배웠죠. 쌍무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갑은 임차물 반환하고 을은 갑은 보증금 1억 반환이 서로 동시행 관계예요. 오른손을 받고 왼손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돈 주고 을은 갑에게 임차물 이사 나가면 돼. 쉽게 이사 나가는 거 반환. 이게 주택 명도죠.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야. 그런데 갑이 보증금이 없다고 보증금을 지체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체하게 돼요. 근데 아까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하고 있으라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사 나가면 큰일 납니다. 대항력 상실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을이 이제 소송합니다. 그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자, 이게 이제 담보물권하고 달라.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담보물권자니까 만약에 자, 돈 안 주면 바로 등기부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돼요. 물권자니까. 채권이니까 이거는 경매 신청이 안 되잖아. 소송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소송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합니다.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나오겠지만 이제 이 보증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빨리 재판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합니다. 자,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이라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니 법무사 사무실 있잖아요. 법무사 사무실 보면 소액사건, 뭐 공탁 이런 거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 소송은 빨리 재판해줘. 소액사건은. 이건 1억이니까 소액이 아니잖아요. 소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서 빨리 재판해줍니다. 한 번 하면 재판 끝나요. 예, 그러면 임대가 임차 물어서 왜 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왜 돈 안 줍니까? 그래, 빨리 주세요.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원칙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경매 신청은 또 경매 신청도 동시에 해야 돼. 이 사람이 주택을 명도해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주택 명도가 뭘 상실해? 대항력 상실하니까 성소 판결 가지고 경매 신청을 못 한단 말이야. 왜? 이 선항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뭘 못 받아? 대항력 상실하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상실해요. 경매에서 성소 판결 받아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동시행 관계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즉 이사 안 나가고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칙이라 그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 성소 판결 받았다는 거야.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집행권은 같은 말은 채무명의 같은 뜻이에요. 자, 집행권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원인을 집행권한이라고 그래. 그 집행권한의 대표적인 애가 확정 판결문입니다. 경매 신청하는 경우, 자, 은들하게 기억합니다. 반대 의무 이행, 이퀄 저거, 주택 명도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그 이행 제공을 주택 명도를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집행 개시 요건이 바로 경매 신청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이한 게 바로 즉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자, 법 전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게 특칙이에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주택 명도야. 그러니까 이사 가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률 조문 만듭니다. 여러분들 법률 조문이 혼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특칙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사람 살고 있으면서 경매 들어갔어요. 그럼 경매 들어가지고 경매는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 8개월 있다가 이 집이 정한테 4억에 경락이 됐어요. 이건 배웠죠, 우리. 그럼 경락 대금을 딱 납입하는 순간, 자, 이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하고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우리 187조에서 배웠잖아요. 상속, 공인징수, 판결, 경매는 경락대금 납입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요 4억 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돼, 순서대로.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이제 경매나 동그라미 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어디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고? 경매나 공매에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고 팔 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경공매라 그래요.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자, 자산관리공사가 합니다. 쉽게 해서 경매는 개인이 돈을 안 갚을 때 하는 거고, 공매는 세금 안 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방가로 1번. 대항요건 뭐였죠? 두 개.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동그라미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두 가지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경공매시, 경매 또는 공매를 줄여서 경공매시 임차주택 가로는 아까 했죠? 대지 포함이야.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이에요. 환가대금에서 경락대금. 자, 동그라미 크게 쳐. 후순위에다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1억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이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사 나가느냐? 방가로 2번이야. 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그 양수인이 바로 경락인이에요. 양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같은 말 명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자, 경매 들어가서 자, 보증금을 수령하러 갈 때는 경락인에게 명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가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오는데, 자, 확정일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여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보증금 1억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임차보증금을,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 짜가지고 이걸 위조 변조를 못하게 위조를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2월 1일 이렇게 받았어. 그럼 2월 1일 현재 임차보증금이 1억이다. 이걸, 자, 공문 도장 꽝 찍어주는 게 이게 이제 공문서가 되는 거야. 자, 임대차 계약서는 사문서잖아요. 개인이 작성했잖아. 사문서 위조하면 형량이 낮은데, 확정일자는 공문이 딱 찍으니까 공문서가 된단 말이야. 형량이 2배가 높아져요. 그래서 위조 못하게 하는 거야. 여기는 보증금 액수만 있으면 되지, 여기는 동호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동호수 없어도 됩니다. 자, 가끔 나오는 거 보자. 판례, 당구장 표시. 확정일자 인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거기까지 줄거세요. 확정일자 인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거기까지 줄었고, 그냥 읽어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 당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전유분에 언더라인 줄었고, 동호수 기재를 누락해도 상관없어. 누락은 빼먹은 거죠.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1을 받는데 거기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유효합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어디로 오냐면 방가로 큰 3번 내려와. 우선 변제 순위의 기준 시기.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자, 아까 우선 변제는 엔드라 그랬죠? 자, 우선 변제는 뭐 더하기 뭐였어요? 우선 변제 요건은 자, 뭐 더하기 뭐?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 딱 찍으니까 인 이렇게 나옵니다. 확정일자 인. 자, 이건 누가 찍어준다? 동사무소 가면 딱 찍어준다. 그럼 엔드니까 조심해야 돼. 자, 한번 해보죠.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자 2월 1일 날 했어요. 자, 확정일자에는 이사들은보다 이틀 전에 받았어. 1월 한 29일 날 받았어요. 그럼 우선 변제 요건은 언제냐? 엔드니까. 자, 그러면 대항력은 2월 1일 언제 갖추죠? 2월 2일이잖아. 그러면 확정일자는 1월 29일 날 받았으니까 엔드가 돼야 되니까 늦은 날이야. 2월 2일 날 우선 변제권을 갖춥니다. 그럼 2월 2일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자, 주민등록은 2월 1일 날 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 확정일자를 자 2월 20일 날 받았어. 그러면 우선 변제는 언제 갖추죠? 우선 변제는 엔드니까 2월 1일이니까 대항력은 2월 2일.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2월 20일이니까 늦은 날이 언제죠? 2월 20일 우선 변제 요건 갖추는 거야. 이거랑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 요건 갖추는 거예요. 늦은 날짜. 자, 읽어보시오. 우선 변제 순위 기준식이 땡땡.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을 마친 당일, 우리 당일 해보자. 2월 1일. 마친 당일,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했건데 1월 29일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늦은 날이니까 2월 2일이네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인도 아주 마친 다음날 2월 2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임대차 존속 중 우선 변제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동그라미 선택. 자, 임대차 존속 중에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심표를 찍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임차권 조당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또는 임대차를 해지를 하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것도 항상 1순위일 때 얘기야, 이것도. 자, 이럴 때. 자, 임차인이 이 가옥에 자,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갖추고 있었는데 아주 계약 기간이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를 청구했습니다. 자,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은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이 대항력을 선택해도 돼. 나 이사 못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못 나가겠다. 그런데 또는 1년 남았는데 와가지고 어깨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사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막 갈고니까 아이고 머리 아프다 라고 하면서 또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자, 1년 지났지만 나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 달라고 우선 변제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차 부동산 건물이 경매 들어가면 임차인은 나 임차권 아직 1년 남았다 라고 대항력 주장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5번 아까 잠깐 설명한 거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고소에 관해서는 자, 읽어보죠. 소액상권 심판부 규정을 그 준용에 동그라미 치고 준용한다에다가 신속하게 재판한다. 신속하게 재판해요. 자, 원래 소액사건은 얼마 이하가 소액사건이라고 그랬어? 3천만 원 이하야. 근데 추인법이나 상인법은 보증금이 3천만 원을 넘어도 1억, 2억, 10억이 되어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칙이야, 특칙. 자, 6번 중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이거는 원칙과 예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자, 이걸 조금 하고 가죠. 기본적으로, 자, 이 가옥에, 자, 1순위로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입니다. 임차권자. 자, 을이 있고, 이건 이제 2월 1일 날 대항력하고 해서 2월 2일 날 우선 변제 갖추었다고 하죠. 그 다음날. 그 다음 2순위의 저당권자 A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무조건 경매 들어가면 자, 이 집이 경매 들어가서 정의 경납대금을 4억 납입했어요. 그러면 경락인 정의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의 소유권 소멸했죠. 그리고 이 경락대금, 이거 우리가 환가대금이라 그래요. 환가는 자, 돈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환가대금. 환가대금에서 이제 이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를 줍니다. 요 1순위니까 1순위한테 보증금 아까 1억이었죠. 먼저 주고 저당권에만 피담보 채권이 2억이다. 그럼 얘한테 2억 줘요. 자, 그리고 이제 자, 항상 조심할 게 이 최선순위 저당권 요거하고 비교합니다. 최선저당. 원칙은 이제 돈 받았으니까 다 소멸해요. 자, 돈 다 받았으니까. 문제는 이 사람 돈 다 못 받으면 소멸 안 합니다. 자, 갑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는 그 임차주택에 줄거세요. 매각에 같은 말 경락으로 소멸한다. 가리고 원칙입니다. 자, 임차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 들어가면 매각에 의해서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자,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인데 보증금 다 못 받았어요. 보증금은. 만약에 근데 이제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한 마이너스 2천만 원 못 받았다. 이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고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죠? 그러나 다만 이걸 외워야 돼. 다만 임차 보증금이 주거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자보다 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경락대금이 납입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임차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안 한 거 앞으로 와보세요. 펴놓고 조금 쉬었다 하죠. 자, 안 하고 온 게 어디냐면 199쪽 앞장 보기 밑에서 한 10번째 줄 방가로 4번 경매와 대항력 이거 안 하고 왔죠? 그 중요 표시해 놓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